국토부 장관 자체가 부동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장의 상황 자체를 현장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냉탕과 온탕을 너무나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최근에 8월 달에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자체가 뭐 88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825 금융 규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819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822 대책이라든가 뭐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대책 아닌 대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먼저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한번 본다면은 자,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뭘까요?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을 해주겠다. 대신에 조금만 기다려라.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 내용이라고 했고 그런데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바로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규제 자체가 뭐였냐면은 저번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즉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버팀목 대출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기금 대출 금리 자체를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즉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자체를 조금은 위축되게 만들었죠. 88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3일 만에 왜 금융 규제 정책을 펼까요? 정부에서는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뭐 규제 정책 아니면 완화 정책을 펴고 공급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아파트값.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많을 텐데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는 규제를 또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금융 규제 자체가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버팀목 대출 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한도를 축소했고 또 8월 26일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부로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는 88 대책이 나왔고 3일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또 담보대출 금액 자체를 축소를 시켰고 8월 26일에는 드디어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부긴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해놓고 금융규제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수요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 또는 적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정권에서 부동산에서 적폐라고 생각했던 게 다주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폈고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이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 또는 투자 수요들 자체를 적폐라든가 아니면 집값 상승을 올리는 주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규제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정작 이런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정작 영향은 크게 받는 건 누구냐? 실수요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마도 6월달, 7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마용성이라든가 여기 주변 지역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투자 수요들 자체가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수요자들이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자체는 강남 3구 마용성 지역을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은 뭐 강남 3구는 좀 빼고 마용성 지역에서도 조금 중상급지 위주, 또는 마용성 주변 지역들, 강남 3구 주변 지역들, 이런 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축 이런 지역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금융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조건부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을 못 사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사는데도 전세담보대출도 지금 이미 인상을 했지만 전세담보대출도 조건부로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수요자들은 이제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세 살지도 말고 내 집 마련도 하지 말고 결국에는 월세 살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꿈인데 이 꿈 자체를 산산이 짓밟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재 정부의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도 사지 말라.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했지. 월세를 살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또 뭘 내놨냐?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살 수 있게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시킨 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6월, 7월 이후부터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입니다. 왜? 공급은 없고 살려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까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거고 지금의 집값 상승은 단기간에 금융 규제를 한다고 해서 또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9월 달이면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아마도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대출 한도는 더 축소가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금리도 조금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금리는 2차례나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기금대출 금리를 올렸고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번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 4.6%, 4.7%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4%대, 4.1%대였던 게 지금 현재 불과 한두 달 사이에 0.5에서 0.6%가 올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5, 3.6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4%대, 4.1%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금융규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담보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9월 달에 아마도 확정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달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도 금리를 안 내릴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융 규제 자체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조금은 억누르는 효과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월 달이나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 이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그때부터는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집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은 보증보험 비율 126%를 없애던가 아니면은 상향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살아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를 처방을 해야지 집값이 잡히는 거지 이게 아닌 이상은 집값은 잡히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9월 달에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다면은 당분간은 주춤하겠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미국 금리가 인하되고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추이를 한번 보셔야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고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집 사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의 형태를 본다면은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공급한다? 10년 후에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집 사지 말라. 이게 정부의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금융 규제였습니다. 기금대출 금리 인상, 대출, 담보대출 한도 축소, 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금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증금 없이 월세를 살 수 있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장관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 자체가 부동산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장의 상황 자체를 현장은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보증금 없이 월세, 저리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냐? 민간입니다. 민간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우리 실수요자들 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에 20년 동안 월세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2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년 동안 내가 월세, 임대주택에 살기 때문에 내 집을 못 살아요. 부동산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그대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20년 후에 이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거냐? 아닙니다. 절대 싸게 공급 안 합니다. 민간은 어찌됐든 간에 투자회사일 거고 아니면은 이윤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20년 후에 분양을 전환할 때 당연히 시세대로 분양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 시세대로 분양 전환한다면은 이 많은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부동산 소유도 못했는데 즉 어떻게 보면은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세입자들, 임대주택을 거주하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순간 부동산 보유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8년이고 민간은 20년짜리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순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대 거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벼락거지란 말은 들어보셨죠? 자, 임대 거지가 될 겁니다.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월세만 내고 주거 걱정 없이 2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재테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못한다면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즉 20년 동안 내가 편하게 살긴 하겠지만 20년 후에는 임대 거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 정책 그리고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한 20년 넘게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거에 반대로 갔을 경우에 돈을 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서둘러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자금 규제까지 한 상황에서 여기서 당분간은 주춤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미국 금리 떨어지고 한국은행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그때부터는 다시 집값은 또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 정책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빠르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8월 달에만 이런 정부 정책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자,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 그리고 금융 규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9월 달이면 이제 더 강한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융 규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하고 집을 빨리 공급할 수 있게 속도를 해주고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따라가고 정부는 따라가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어찌됐든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 집 마련 타이밍 자체를 조금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20년 장기 임대주택 금융 규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영끌족을 설득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이런 상담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좀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신다면 제가 자세한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